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처리 강의를 맡은 강사 박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부터 기계학습, 흔히 머신러닝이라고 부르죠. 이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 전처리를 얼마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머신러닝의 모델이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머신러닝을 공부를 했을 때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 전반적인 준비 작업인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머신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또는 딥러닝에 관련된 부분들을 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야 될, 또 다뤄야 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 전처리라는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요, 현재 굉장히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왔었고요. 뭐 챗봇이라든지 또 그 빅데이터 분석, 또 공공기관의 그 여러 가지 빅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고, 또 평가위원으로도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중간중간에 이런 경험담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강좌가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 강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첫 번째 강좌는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그 파이썬 리스트 구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리스트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파이썬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파이썬을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리스트를 물론 이제 잘 다루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좀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와 그 반복문 구조는 항상 이 둘은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있으면 반복문은 함께 사용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뭔가 수치를 연산하는 작업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스트의 원소를 직접 반복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뭐 range라든지 뭐 이런 명령들이 있어요. 이런 명령들에 대한 사용 방법들을 또 익히도록 할 거고 또 그 열거형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반복문에 그 우리 정수 인덱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반복문에서 여러분들이 append 메서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좀 떨어져요. 이럴 때는 enumerate를 사용을 해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연산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 enumerate 함수에 대한 용도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리스트를 우리가 다룰 때 보통 일반적으로 리스트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리스트가 1차 구조로 리스트가 이렇게 딱 있다고 했을 때 이 리스트의 리스트라고 하죠 흔히 리스트를 또 담고 있는 또 다른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 구조 이런 구조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어떤 중첩된 구조의 리스트를 잘 다룰 수 있으려면은 이 포문을 매우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에 대해서 좀 연습을 좀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유용하게 데이터 전처리에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함수로 zi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zip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압축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짝을 맺어주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 데이터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익히시고 나면은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조로 자유롭게 좀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일단 좀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 데이터 전처리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자료 구조가 바로 이 딕셔너리가 되겠는데요. 이 딕셔너리를 이제 기존에 파이썬에서 공부를 하셨더라도 조금 자유롭게 좀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뭔가 자료를 뭐 이렇게 추가한다라든지 자료를 뭐 변경한다라든지 기존의 자료를 뭐 이제 삭제한다라든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매우 빈번하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키라고 하죠. 이 딕셔너리 키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와 또 키에 묶여있는 그 밸류가 있겠죠. 값,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다룰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물론 딕셔너리 구조에서도요, 이 반복문이 그대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반복문은 사실 리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자료 구조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for 반복문에서 딕셔너리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키만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값만 반복할 수도 있고요, 또는 키하고 값을 쌍을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문법적인 부분들을 좀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잘 다루어져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원활하게 해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구조를 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도 이 딕셔너리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이해가 일단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파이썬 패키지 활용 단원이 되겠는데, 그 패키지가 이렇게 뭐 설치되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파이썬에서 그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패키지를 사용하려면 이 설치했던 패키지를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불러오는 작업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죠. 우리가 흔히 이때 뭐 사용하는 명령어로 import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import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포트를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 패키지만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날짜 시간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날짜와 시간 데이터는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그 제공하는 자료형, 그러니까 뭐 숫자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인티저, 뭐 또 그 플롯, 더블, 그 다음에 캐릭터 이런 것들, 이런 자료형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분석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형이 바로 날짜 시간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시간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다루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 시간 데이터는 이제 패키지를 뭐 우리가 뒤에서 배우긴 하겠습니다만, 그 데이트 타임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제가 패키지에 대한 설명은 정의는 수업에서 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이 데이터 타임 패키지 안에 뭐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뭐 데이트 타임 클래스도 있고 데이트 클래스도 있고 타임 클래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클래스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 시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데이트 타임
그 패키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또 우리 그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신 우리 강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문법적인 부분에서 그냥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뭐 다 메모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날짜 시간 데이터 이런 함수들 배우잖아요. 배우고 나서 그냥 딱 넘어가 버리면 나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런 데이터 타임 함수 패키지가 사용이 되어지는지 이것들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상당히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좌가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것도 함께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데이트 타임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numpy라고 하는 이게 numerical python의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numpy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 대해서 또 알아볼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numpy 패키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배열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배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대량의 어떤 그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어떤 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그 빅데이터 관련된 다양한 명령들은 그 모두 그 numpy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numpy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umpy의 배열하고요, 특히 그 파이썬의 리스트하고 이 두 개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이 두 개가 동일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우리가 숫자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만약에 어떤 변수 하나에다가 담아가지고 리스트로 처리를 했을 때와 파이썬으로 처리했을 때를 속도를 비교해 보잖아요.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파이썬의 그 리스트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 얘는 굉장히 느리고, 반면에 numpy 배열은 매우 빠르죠. 그러니까 그 속도 면에서만 봐도요, 그 수치 연산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파이썬의 리스트 구조를 활용하는 것보다 numpy의 배열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또한 그 메모리 관점에서도 그렇거든요. 메모리를 이 리스트는 좀 적게 차지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예. 그러니까 많은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적은 메모리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도 빠르죠. 메모리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수치 연산,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수치 연산을 할 때는 아무래도 파이썬 리스트보다 이 numpy의 배열이 월등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와 배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 numpy 배열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속도가 왜 얘가 더 빠르고 적은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는지는 좀 더 상세한 거는요, 이 단원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numpy 배열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아무튼 그 벡터화 연산이라는 걸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화 연산에 대한 그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속도가 빠르구나, 이게 아마 이해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numpy 배열에서도요, 우리 그 리스트, 파이썬의 리스트 구조도 1차원도 있고 2차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 물론 그 이상 차원들도 있습니다만,